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잘 보내고 내일까지니까. 있습니다. 네. 하루 더 남았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위치 데이라서 다 쉬는 거죠? 대부분들 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열린 데들도 좀 있나 봐요. 예. 업종 따라서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선정했어요. 일본 당뇨 전문의가 지은 책인데요. 네. 뭐였죠?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마키타 젠지. 네. 식사가 아, 잘못됐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예,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분이 마키타 젠지. 당뇨병 전문의로 한 38년을 근무하시면서 20만 명의 환자를 보고 이런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네. 식사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올린 10가지가 있었죠? 네. 네네. 네. 10가지 어떻게 장 소장님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냥 우리 10가지를? 예, 예. 네. 제가 10가지 중에서 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네. 첫 번째,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다. 네. 살찌는 주된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고 탄수화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게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이걸 통제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지금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예, 탄수화물을 이거 많이 좀 섭취하는 거. 두 번째, 열량과 비만은 무관하다. 열량을 줄여도 살은 안 빠진다. 네. 열량은 줄여도 살은 안 빠진다. 이제 뭐 뱃살이나 이런 이거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세 번째,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먹어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지방의 경우는 이거 먹으면 살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식단을 조정하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그 상관관계가 좀 없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식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치는 10%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뭐 식이요법으로 바꾼다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 저는 뭐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는 거를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잘 모르겠고. 6번,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저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삼시세끼 그냥 그때 딱 먹고 그 외에는 뭐 잘 먹지 않고 있어요. 7번째,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많이 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 과일은 뭐 이렇게 과하다라는 정도로 과일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는 습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발암성 의심 식품은 먹지 않는다. 가공육의 발암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게 이제 가공육의 경우는 이게 섭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그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운동은 뭐 식후 한 30분 정도 후에 한다든지 뭐 식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10번 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외의 그런 이렇게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유 대표님도 어떻게 하나씩 짚으면서 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냥 제 느낌이나 네. 그냥 제 경험 그 이야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1번부터 뭐 이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음. 생각하거나 뭐 본인한테 적용하거나 뭐 이렇게. 탄수화물은 그 뭐랄까 요새 제가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예, 그래 보니까 원래 그 탄수화물 안 먹기 시작한 때 그때가 82kg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하고 뭐 그러고 나서 지금은 76kg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다 해서 다른 걸 막 과식하는 편은 아니고 그러는데 뭐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그 체중이 여기서는 더 안 내려가고 그냥 계속 날마다 재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뭐 이 근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있고 그 대신 이렇게 해보면 배는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그 복부 비만하고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느껴지는 그런 쪽이고, 예, 열량과 비만은 무관하다. 요거는 아는 거는 없는데 그 술 마시면서 의문이 간 적은 조금 있어요. 술이 원래 그 알코올이니까 열량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로리. 그 술만 드시는 분들 보면 네네네. 그러면 또 그 좀 마르잖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되게 안주 때문에 이제 늘지. 그래서 왜 그러나 뭐 이런 의문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마시니까 간이나 이쪽에 무리가 가서 그래서 그런가? 뭐 다른 열량을 오히려 그 해독에 소모를 해서 그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된다. 요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지방은 전에부터 이제 이야기 들었던 게 먹으면 보통 지방은 딱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분해가 돼서 바로 원래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잖아요. 넘어가면 침하고 위에서 분해되는 거는 그 굉장히 적고 지방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담즙산 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니까 왜냐하면 물에 녹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그 1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의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많이 듣던 이야기니까 실제로 그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간에서 합성되는 전체 사용되는 그 콜레스테롤의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가 그 간에서 합성이 되니까 먹는 것에서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그 영향 받는다 하는 거는 원래 그 간접 영향 그래서 오히려 영향이 크지가 않다. 그거는 전에부터 많이 듣고 있었어요. 예, 그래도 뭐 10%라도 뭐 조심하면 좋겠지. 약간 이런 기분으로 그러긴 했는데 그거보다 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는 그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서 많이 들었던 게 그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드신다고 하잖아요. 네. 단백질 보충제를. 근데 이제 그쪽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신장 망가지는 비율이 좀 높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그 신장 젊고 신장이 좋은 상태 그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 먹어도 그렇게 바로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왜냐하면 신장에 무리가 조금 가도 그 항상성 때문에 사람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되는데 이제 망친다라기보다는 신장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 단백질 보충제를 이제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분명히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겠다. 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먹을 기회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이제 저는
또 운동을 안 하니까 예, 별로.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이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씩 자주 먹으면 위 자체는 확실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위 크기 자체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과식하고 이러면 위가 원래 늘어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소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살살살 작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이제 커지는 건 결국은 그게 과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거는 요거는 제대로 경험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가을이면 그 단감을 보내시곤 했어요. 근데 식구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먹거든요. 예, 그랬는데 근데 확실하게 살쪄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다른 과일은 제가 많이 안 먹어봐서 솔직히 좀 저기 한데, 근데 심지어는 옆에서 살 안 찐다고 고민하면 제가 단감을 권할 정도로 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단감은. 예. 완전 그 폭발적으로 살찌는 거. 예.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일 안에 특히 과당 부분이 몸에 오는 충격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밥이나 밀가루 먹어갖고 그게 분해해서 들어오는 거나 설탕이나 과당이나 술이나 이게 몸에 주는 충격이 같대요. 왜냐하면 그 이후 간에서의 대사 과정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물질일 때는 다 양상이 다른데 이게 이제 알코올 상태가 돼갖고 이렇게 해소되는 거나 당이 흡수된 다음에 해소되는 거나 이게 모두 다 같대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과당 먹는 거는 그냥 그대로 술 마시는 거 그거랑 같은 작용이다. 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쳤을 때 단 거 먹으면 역효과 요건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당 떨어지면 뭐 하나 먹어야지 그래고 초콜릿이나 사탕 들고 다니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쳤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너무 저혈압이나 이렇게 떨어진 분들은 그 상태에서는 단 거 먹으면 그래도 조금 약간 우리 기운 없고 늘어지는 시간에 커피 마시듯이 약간 그런 것처럼 조금 저기가 오지 않나.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대사량이 많고 저기 한 사람이 약간 지쳤다고 쉬어주지 않고 단 걸 먹으면 결국은 간이 쉬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발암성 의심식품 먹지 않는다. 가공육의 발암성은 입증되었다.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질산염 계열이 아질산 나트륨 요쪽 계열이 몸에 안 좋다. 발암물질이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먹다 보면 특히 오늘도 저기 식구들이 애들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대찌개 또 먹고 그랬는데 부대찌개는 안에 가공육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이 먹고 자주 먹는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구워 먹는 건 아니고 또 찌개에서 그냥 이렇게 갖고 그냥 보통 먹고 또 가끔 그 소세지는 미리 한번 끓여내 갖고 이렇게 데쳐서나 물에다 그래갖고 쓴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저기 하면 뭐 죽기 하겠어. 약간 이런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막 구워서 먹는 거 막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너무 심하게 먹지만 않으면 뭐 위험한 게 그거 하나겠어. 많이 먹으면 물도 위험하겠지.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반은 공감하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뭐 이런 거 식후에 하는 건 요거는 언제는 저는 요 말이 맞을 것 같냐면 탄수화물로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나 당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분들 당이 이렇게 흡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에 의한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드시고 움직여 주는 게 확실히 오히려 바로 그때 움직이는 게 몸에는 좋겠다. 스파이크가 여기에 좀 약간 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생각하고, 근데 옛날에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이럴 때 먹고 나서 바로 그 심한 운동 요쪽으로 들어가면 위로 갈 혈액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때로는 심하면 체하기도 하는 이런 거 경험을 그래도 간혹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었다. 요거는 그냥 걷는 수준? 이렇게 산책이나 좀 걷는 수준 요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과도한 운동은 역시 안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름 정성껏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진지근 선생님 어때?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건강교실 하는 날 맞아요? 내일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갑자기 내일 무슨 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박순락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유튜브 교실 할 거냐 그랬더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바꿔요 그랬어요. 제가. 저 지금 시골 갔다가 며칠 전에 올라와서 네. 이제 저녁 먹고, 제가 월요일이면 늘 그 독서 모임을 해요. 근데 오늘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근데 간만에 안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9일 날도 또 저기 공휴일이어서 공휴일이네요. 두 번을 건너뛰고 이제 16일 날 모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월요일은 이 참석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기 건강교실 보니까 오늘로 돼 있어서 네. 이제 들어와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그 토론에 갔더니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동안에 사실 건강교실에 참여를 못했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네. 사실 뭐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탄수화물이 어떤 것이 탄수화물인지, 또 이제 그 현미밥은 또 어쩐지, 이제 집에서는 보리랑 이렇게 섞어서 먹기도 하고 또 현미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밥 먹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침 식사는 토스트를 먹든지 또 이제 그 떡국을 잘 해 먹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분류가 되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열량과 비만은 무관하다. 글쎄 열량을 계산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예, 이건 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식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백질 보충제가 심장을 망친다. 단백질 보충제가 뭘 얘기하는지.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단백질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보충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령 이제 떡국을 끓인다든지 하면 양지 고기를 넣는다든지 해서 같이 먹죠.
뭐 과도한 섭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뭐 이 하루 3끼 이제 삼식을 잘 챙겨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3끼를 잘 챙겨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식이가 안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에서 먹는 건 그렇게 이제 삼시세끼를 다 챙기진 않지만 밖에 나가서라도 점심때 되면 챙겨서 먹고 때로는 이제 저녁도 이 모임이 있는다 하면 먹고 해서 세끼는 다 챙겨서 먹는데 이제 조금씩 자주 먹어야 이게 뭐 입원하고 그러면은 조금씩 자주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뭐 4끼 먹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아침에 이 떡국을 먹든지 토스트를 먹든지 하면 그 사과를 1개를 이 반 나눠서 아내하고 나하고 이제 반 개씩을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식사 전에 먹자고 하고 아내는 식후에 먹어도 괜찮지 않냐라고 그렇게 하고요.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글쎄 이제 지쳤을 때 뭐 이렇게 목마르고 그러면 물은 마시지만 일부러 단 것을 찾아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컨대 옆에 이제 뭐 사이다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마시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일부러 단 것을 찾아가지고 먹는다니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발암성 의식식품? 이것도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탄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좀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데서는 운동을 이제 물론 이제 식후에 바로 하는 건 안 좋다.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안 좋다. 왜 그러냐? 밥을 먹고 나면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 위장으로 피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몰리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데도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 혈류가 방해받아 가지고 이 운동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건 좀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안 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 그래서 저강도 운동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강도 운동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고강도 운동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는 동의되는데 거기 바로 위에 나오는 운동을 식후에 바로 해라. 이건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책이 보통 이제는 한 주제, 한 제목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가 이제 설탕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설탕, 당질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많이 살찐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그 외에 과자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탄수화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비만에 가까워지죠. 군것질들이 많이 단 것들이 많이 함유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그 포도당으로 해서 다 쓰여지지 않으면 또 간에서는 글리코겐으로도 저장하지만 또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18kg를 한 1년 동안 18kg를 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18kg를 뺐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고 반찬만 먹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을 가능한 한 싱겁게 요리를 해서 밥을 안 먹었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다른 군것질도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이것이 아니라 보통 이분이 삼시세끼를 하는 중에 탄수화물, 밥을 안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18kg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써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랬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분해가 돼서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포도당이 일부 간에서는 글루코겐인가 이런 물질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배가 계속 고픈가요? 배가 계속 고프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배가 안 고파져요. 그게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 적당히 나올 때 인슐린이 또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약으로 하든지 인슐린 주사를 맞죠.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진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적당히 식사를 많이 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당히만 하면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조절이 되는데 당뇨 환자들이 이걸 조절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넣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저혈당으로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면은 우리는 그래요. 저혈당으로도 빠졌다가도 저장되어 있는 걸 써오기도 하는데 이미 강력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자동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사탕을 먹거나 이랬을 때 빨리 이제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저혈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된다 이러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심하면은 의식을 잃고 약간 죽음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네요. 의식을 잃어요. 저혈당이 진짜 되면. 심하게 되면. 혼수 상태가 되고. 근데 제가 한번, 저는 이제는 교과서적으로 저혈당이 빠졌을 때, 뭐 주스를 먹여요. 뭐 포도당을 주세요. 아니면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혈당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물을 타다가 드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거부를 하셔요. 입에다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느낀 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해로운 거를 먹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입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우리는 저혈당이 빠진 분한테 뭘 드시게 하세요 라는 것만 배웠지 이렇게 본인이 저항을 해요.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나 싶었어요. 막 갑자기 난처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 지체만 했을 뿐이지 꿀물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혈당에서 회복은 되셨는데 또 이런 상황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로리와 비만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우리가 살찌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요. 지방은 칼로리가 높다. 또 알코올도 칼로리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알코올에는 영양가가 없잖아요. 영양가가.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술 먹은 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배고픔은 못 느끼지만 실제로 건강한 육체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필요한 건 뭐 비타민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신체 구성이라든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알코올만 먹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점점 신체가 허약해지고 이제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런 분 또 이제 두 부류로 나와요. 알코올 섭취하는데 알코올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과 함께 안주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배가 엄청 나와 있죠. 복부 비만. 그래서 저는 이 칼로리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엄청 대식가들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최근에 그 저탄고지 실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안 먹고 막 그 버터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어요. 버터에다 고기를.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살이 빠지고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어떤 실험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단 음료수를 달고 살았어요. 입에. 출근을 하면 캔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청량 음료도 많이 마셨는데 이분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게 이것도 이제는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끊고 그 지방이랑 단백질 이런 쪽에 약간 치우쳐진 식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체중이 조절되고 성인병도 또 잡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먹어도 살찌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아까도 우리 인체 내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에 많은 영향을 준 게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이 일부 남는 것들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러면 당신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이 스테미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의 그런 정력에 좋은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함유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런 음식 드셔요? 오징어 많이 먹어요? 새우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먹는데요. 그런 거 저 싫어해요. 근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결국엔 콜레스테롤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적게 드셔요 라는 처방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경우는 10%의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작은 효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백질 보충제가 심장을 나쁘게 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분해하다 보면, 흡수하고 분해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와요. 요소, 질소라는. 근데 그런 것들을 신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많은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장기는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간 경화가 오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죠? 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이런 그 인공적인 단백질 보충제,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헬스, 몸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근육은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신장에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하다라고 해도 적당히 필요해야 되고, 많이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당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게 점심에 좀 과식을 해요. 왜냐면 아침을 조금 소식하는 편이에요. 과일 위주로 조금만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 제가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점심에 반찬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반찬이 없으면 먹기가 싫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 식사량이 많으신 분은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위 하수증이 와요. 위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식사를 조금, 그러니까 진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3끼를 이렇게 적당히 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끼를 결핍하게 조금 드시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으려고 한대요. 우리 몸은. 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조금씩 자주 먹으면 아까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인슐린도 적정하게 체내에서 분비되고 오히려 살찌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7번째,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래서 과일은 이제 과당이라고 분해가 되는 건데,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지방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과일도 달잖아요. 달콤한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달지 않은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단 성분이 적은 이런 것들은 아주 몸에 좋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바나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일은 우리가 잘못 알려진 상식 같아요. 과일은 몸에 좋아. 우리가 몸에 좋으면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안 좋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는 다이어트 하려고 젊은 날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포도 한 송이 다 드시면 안 돼요. 한 5알만 드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과일도 적게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8번째, 지쳤을 때 뭐죠? 먹으면 역효과라.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사실 우리가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요즘 흔한 말로 지쳤을 때 당 충전을 해야 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느새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그냥 뭐 지치면은 달달한 커피 한 잔,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달달한 커피를 먹게 되면 당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런 가공식품은 당일 아주 급속도로 올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갑자기 비상 상태야. 어머, 혈당이 너무 올라갔어. 야, 인슐린을 빨리 많이 분비해야 돼. 이러다 보면요,
당이 갑자기 또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또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과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식품을 먹는 것들이 혈당을 조금 그나마 서서히 올려서 몸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은데,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발암성 의심 식품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사망의 1위가 암인가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그 1, 2순위 다투는 게 뇌심혈관 질환이랑 암이잖아요. 암. 예, 암이에요. 3명 중에 뭐 1명이 암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공식품에 이제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아까 이제는 그런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발암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가공육, 그런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자제하셔야죠. 뭐. 그 다음에 10번째,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해라.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는 식후 1시간 후에가, 식후 뭘 드신 다음에 1시간 후에가 혈당이 가장 높다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식후에는 이제 소화 흡수 요쪽에 이제는 혈액이 집중돼서 가능한 한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후 바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에 어떤 분은 식후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뇌 빈혈 뭐 이런 것도 일으켰다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식후 한 30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시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요, 계속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공복 후에 운동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 식사를 과식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식사한 후에 30분이 지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만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조금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 제가 토론에 올린 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또 10가지를 올렸죠. 장수하는 마을과 단명하는 마을을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하신 자료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예. 그거 10가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요? 이해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또 누군가가 부연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건강 장수의 핵심은 식생활이다. 네.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술을 마신다고 일찍 죽지는 않는다. 그게 송혜 선생님이죠, 대표적. 네, 이거 술을 마신다고 일찍 죽지 않은 거는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중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이거는 좀 글쎄요. 중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좀 100% 이게 좀 수긍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 저는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노동하면 일찍 죽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일찍 가신 분들이 중노동했던 분들이에요. 중노동 하셨던. 예, 그리고 오래 살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살 살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오래 살고 계세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도 일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게 땅도 많고 이런데 일을 거의 안 하셨는데 저도 외할아버지가 좀 오래 안 사실 줄 알았어요. 움직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과거에는 운동이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근데 90이 넘게까지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많이 움직여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게 오래 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이게 뭐 많이 걸어라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걸으면 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좋은 거죠. 움직이는 게. 근데 중노동이라는 게 조금 과격. 이게 걷는 거하고 중노동하고는 중노동은 진짜 좀 약간 그 자기의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어떤 그 평균에서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 그게 근데 뭐 아무튼 중노동. 이분이 그 이렇게 장수마을, 단명마을에 가서 조사한 데이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좀 농사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오래 산다? 뭐 이렇게 뭐 바꿔서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텃밭 지금 텃밭 돌보시고 계시는 사모님이 주로 이제 관리를 하시겠지만 진직은 선생님이 장수하시는 거죠. 그 다음 거 해주시죠. 네. 그다음 거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 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비만은 노화 뭐 이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이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수긍이 가고요. 생선만 먹고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후시마 생선만 수산물. 먹고.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생선만 먹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생선 없죠. 비싸잖아요. 그리고 네. 어촌은 우리나라 어촌은 전부 농업을 겸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선만 먹고 이게 야채를 적게 먹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생선도 먹고. 옛날 뱃사람들이나 아니 뱃사람들도 뭐 생선 먹을 때 뭐 쌈장하고 뭐 이런 거 상추랑 같이 많이 안 장거리 항해하고 그럴 때 옛날에 그 네. 비타민 개념 없을 때 그때는 괴혈병이나 이런 거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비상약인가 이런 걸 배에다 싣고 다녔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배에 뭐 싣고 다녔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게 뭐지? 뭐 하고 있는데 까먹었네. 배에다가 그걸 항상 상비 식품으로 갖고 다닌다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다음 거 해주시죠.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 특히 뭐 나또나 뭐 두부 좋아하니까 이건 뭐 세계 공통인 것 같은데. 네,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거 뭐 슈퍼푸드에 콩이 들어가. 이건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것도 뭐 통솔처럼 돼 있는 거 같고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건 과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류층계주의고 뭐 귀족이고 뭐 양반이고 이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과일 많이 먹어서 일찍 죽었다. 이거는 좀 약간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아까도 이제 과일 많이 먹으면 이제는 살찐다라는 거랑 뭐 아까 과당 뭐 그다음에 탄수화물 밥 많이 먹는 거랑 그냥 이 맥락을 같이 해서 아마 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과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미역, 뭐 다시마, 해조류, 톳 이런 거 어떤 영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이건 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그죠?
육류만 많이 먹으면은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염분. 짜게 먹는다는 거죠? 예, 간을 갖다가 싱겁게 이제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참 좋은데, 이 나이 들면은 그 짠 맛에 대한 어떤 미각을 잃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그러니까 관심 갖고 이런 거를 관리 안 하면은 이 나이 들어서도 실제로 이게 염분이 이렇게 과다 섭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일찍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게 우리 이제 먼저 사신 분 선배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참 그 조선 시대 이조 시대 양반이나 뭐 삼국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다 하셨어요? 10가지? 네, 10가지 다 한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마디씩만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유 대표님? 예, 평소에 뭐 먹는 거 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 소장님? 네, 저는 뭐 글쎄요, 제가 뭐 오늘 식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근데 식단은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표 밥상, 그죠? 예,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근데 어머님이 뭐 생선 좋아하시고 뭐 과일 좋아하시고 하시던 분이라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하면서 컸던 것 같고, 결혼해서도 뭐 결국은 또 뭐 집사람이 차려주는 밥 이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고, 이렇게 뭐를 좋아하고 이렇게 이걸 좀 해줘라고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먹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식단 관리가 이게 너무 주도적인 식단 관리를 내가 못하는구나, 그냥, 그죠? 그렇게 하려면 저기 주방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하고 이러는 거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만 주로 하죠. 설거지만. 라면 끓이는 것도 뭐 제가 안 끓인다고, 이제 집사람이 다 끓여준다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 공원장님처럼 직접 요리하고 뭐 이런 요리하는 남자, 그게 요즘에 인기가 있고 뭐 섹시한 남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빵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여튼 좋아하는 음식, 입에 땡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과식이나 과음을 하지 말자. 과요불급이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근데 역시 저도 먹다 보면 이게 또 오버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새로 나온 맥주인데. 오늘 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자꾸 여쭤봤던 거예요. 네. 저도 아까 낮에 지평 막걸리 먹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음주 회의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가지고 진짜 오늘인가 이거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댓글 달았던 건데. 그래도 장 소장님도 아직 젊으신가 봐요. 그러죠. 16글로. 아니, 왜냐면 엄마가요, 네. 별명이 뚱씨였어요. 뚱씨. 뚱씨. 엄마가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식욕이 왕성해서 잘 드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 70이 넘어가신 다음부터는 식욕이 좀 떨어지시니까, 저절로 식사량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과식 같은 거는 못 하시죠. 대부분 나이 드시면은 네, 식사량이 초식을 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장 소장님은 젊으시다고요. 아직 젊죠. 70전인데. 아유, 그럼 아주
아니 제가 울진에서 근무할 때 말이죠. 울진에서 근무할 때 점심시간 때 이렇게 경로당에 이렇게 해변가예요. 우리 네네. 김치 공장이 해변가에 있었어요. 네. 우리 공장장은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우리 점심에 같이 회 먹고 막 이랬거든요. 네. 점심시간에 경로당에 이렇게 가요. 네. 가면은 거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물어봐서 이제 뭐 6학년 뭐 5반 4반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네 이런다. 완전 애취급해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요즘엔 70 전이면은 그러니까 80 넘어야 좀 어르신 대접받고 뭐 어르신이라 그래야지. 근데 80 넘으면은 이게 이제 기력이 있어야 하고 소화기 기능이 약해지고 전립선 걸리고 그러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가니까 80, 80 넘어서 참 그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참 그 본인도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내 안 사람도 이렇게 사모님들도 아주 뭐 잘 관리해 주시는 거고 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한 2분 남았어요. 진재근 네, 선생님. 아유 진재근 선생님 말씀. 간략하게. 본의 아니게 길게 했네. 예. 오늘 조금 그 정답적인 그런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12가지를 소개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 서로 오래 산다. 진짜 과연 그럴까? 생선만 먹고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아니 어디 생선만 먹고 채소를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과연 그럴까? 또 과일만 먹고 사나? 그런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사실 과거 옛날에는 우리나라 식사가 육류가 뭐 1년에 그 명절이라든지 뭐 제사 때라든지 그럴 때밖에 안 먹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960년 지나 70년 되면서 미국식 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육류를 이제 많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육류가 전체적인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죠.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위암 같은 그런 것이 걸린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죽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지 좀 그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2가지 사례를 지금 올렸는데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건 중요하다. 이거 뭐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들 뭐 2시간씩 점심시간 먹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동의가 되는데 그 나머지